안녕하세요. 저는 신연기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토큰 증권 그리고 조각 투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총 5강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토큰 증권의 태동, 즉 조각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섹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큰 증권의 뿌리는 무엇? 그래서 우리가 토큰 증권이 어떻게 이제 생겨났는지 그 부분을 먼저 짚어보고요. 두 번째는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2022년에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각투자 상품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토큰 증권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투자계약증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는 이제 화면은 과연 토큰 증권의 뿌리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조각 투자라는 말 그대로 조각을 내는 거잖아요. 큰 덩어리를 조금씩 잘라서 만든 게 조각 투자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바로 뭐다? 우리가 흔히 줄여서 공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공동 투자라는 개념에서 이 조각 투자 그리고 토큰 증권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사람이 있죠. 예, 성은 부시고 이름은 동산입니다. 그리고 세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은 세금입니다. 근데 부동산이라는 사람은 퇴직금을 어느 정도 받았어요. 5억이라는 퇴직금을 지금 받고 뭔가 재테크를 하나 하고 싶은데 고민이 좀 있어요. 근데 세금이가 갑자기 부동산에게 제안을 하나 하는 거죠. 압구정동에 건물이 하나 나왔어요. 압구정동은 뭐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부동산이 핫한 동네잖아요. 근데 압구정동에 건물 하나가 나왔는데 한번 같이 사볼래?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시세가 한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100억 정도 되니까 부동산 입장에서는 자기는 돈이 5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100억 건물을 두 명이서 사냐. 그러니까 한 명당 50억씩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퀘스천 마크를 다는 거죠. 물음표를 다니까 세금이가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100명 모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압구정동 건물을 사는데 100명의 투자자들을 자기가 모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겁니다. 자, 요걸 압구정동에 있는 건물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보시면 투자자 1, 투자자 2, 투자자 3 쭉 가서 투자자 100까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큰 건물, 이 100억이라는 비싼 건물을 100조각으로 내는 거죠. 그 파이의 크기는 서로 다를지언정 100개의 조각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5억이 있잖아요. 나는 5억을 한꺼번에 압구정동에 투자를 하겠어 하면 100분의 5가 되는 거고요. 그 지분이. 어떤 뭐 세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래 압구정동을 사고 싶은데 100억은 없으니까 자기는 한 20억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100분의 20만큼을 이 조각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0명이 모여서 이렇게 조각 투자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토큰 증권의 뿌리에서 밑으로 가면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각 투자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자, 토큰 증권의 뿌리는 이런 겁니다. 자, 비싸고 유동성이 낮은 자산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의 조각을 투자하는 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압구정동의 건물을 한꺼번에 살 수는 없지만 한꺼번에 한 사람이 100억을 낼 수는 없지만 100명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마치 이 부동산을 조각을 내서 투자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압구정동은 부동산이 핫한 동네잖아요. 건물값이 올라가는 걸 기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올라가면 팔아서 공동의 이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각 투자의 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조각 투자라는 거는 이런 비싸고 유동성이 낮은 자산도
손쉽게 접근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토큰 증권 스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정의한 조각 투자의 정의는 이게 핵심인데요. 2명 이상이 실물 자산 그리고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이란 단어가 조각이란 단어죠.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거래하는 신종 투자 방법을 조각 투자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명 이상,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자산 그리고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거래하고 있는 신종 투자 방법을 조각 투자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하나 생겨요. 자, 조각 투자라는 게 큰 덩어리를 조각조각 내서 소액으로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 금융당국에서 조각 투자를 제도권 안에 규제의 대상으로 놓기 시작하는데요. 그 기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증권이라는 부분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우리 금융상품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이라고 하면 그 증권이라고 분류가 되는 순간부터 금융당국이 아주 관심을 갖고 그것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각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권을 직접 보유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사는데 공동명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공동명의가 될 수도 있고 A와 B라는 친구 간의 공동명의로 실제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조각 투자 형태이지만 조각 투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금융당국에서 보고 있는 증권이라고 보는 조각 투자는 뭐냐면 바로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청구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조각 투자를 통해서 이 해당 물건의 가격 상승 또는 이 조각 투자를 아주 진두지휘하는 발행자의 노력으로 해당 기초자산이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권성 조각 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금융당국이 이제 돋보기를 들고 아주 규제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게 증권이 아니야. 이런 경우는 뭐냐면 공동투자 대가를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야구 배트라고 하죠. 뭐 야구 배트가 한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수들이 사실 그게 이제 선수들 돈으로 사기가 좀 어려우니까 스폰서를 이제 통해 갖고 공고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선수 5명이서 배트 하나를 사요. 200만 원짜리를. 근데 우리가 배트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야구 선수가 잘 치기 위해서 배트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배트를 직접 가져와서 이용한다. 그럼 증권이 아닌 거죠. 그러면 금융당국에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 투자를 했을 때 야, 여기서 기대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아. 이런 목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 상품, 그 조각 투자는 금융당국에서 눈여겨보는 증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증권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증권으로 분류되는 그런 조각 투자 중심으로 앞으로 2강, 3강, 4강, 5강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예시를 또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증권이 아닌 경우 소유권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보면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구매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목표가 이 미술품을 갖다가 보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좀 돌아가면서 전시를 할 수 있게끔 그 목적으로 미술품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명이서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정말 거금을 들여서 조각 투자라고 해도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사고 그걸 대표로 샀던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거를 놔두기로 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투자자끼리 그거를 공동 구매했던 사람들끼리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자기 집에 보유할 수 있게끔 룰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술품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기대하는 게 아니죠. 그죠?
미술품을 즐기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하는 경우란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증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미술품이에요.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구매를 했어요. 근데 향후 매각할 때 향후 매각 시에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술품에 대해서 직접 보유하는 게 아니라 나 이 미술품에 일정 지분이 있어 하는 소유권 지분을 획득하면서 매매 차익이라는 기대 수익의 목적에 지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각 투자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청구권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아파트를 공동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아파트에 공동 투자한 목적이 만약 사는 목적이다. 거기서 방 하나씩 나누고 A, B, C가 세 명이서 돈을 합쳐서 이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이 방 이용하고 B라는 애는 저 방 이용하고 C라는 사람은 저 건너방 이용하고 이런 목적이라 그러면 소유권 직접 보유로서 내가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 경우에는 조각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권성 조각 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샀어요. 샀는데 공동 투자를 한 거죠. 근데 보유자 명의를 A로 하고 B와 C는 이 아파트에 대한 그 수익의 지분권을 갖게 되는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줄 수도 있고 전세를 줄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그 임대 수익을 공동 투자한 B, C에게 나눠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매각 차익을 우리가 실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그죠? 그 경우에는 바로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청구권, 즉 조각 투자는 증권성 조각 투자가 돼서 이 경우에는 금융당국에서 돋보기를 가지고 아주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미국의 실제 사례를 갖다가 약간 각색을 해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자, 이 경우를 또 한번 살펴볼게요. 공동 투자를 했어요.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공동 투자를 했는데 이 대상이 뭐냐면 이 농부가 내가 농장을 하나 갖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1, 투자자 2, 투자자 3 쭉쭉 나와서 N명의 투자자를 모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 감귤 농장을 좀 매입하려고 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투자를 권유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 농부가 아주 유명한 오렌지 감귤계는 거의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루예요. 구루. 전문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믿고 지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농부는 돈을 가지고 감귤 농장을 매입을 하죠. 감귤 농장을 매입을 해서 감귤 재배가 돼요. 근데 감귤이 엄청나게 풍년이 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재밌는 게 나오죠. 두 가지가 갈리는데요. 첫 번째는 감귤을 재배해서 투자자들한테 감귤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귤 농장의 목적이 뭐죠? 감귤을 재배하고 감귤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귤을 먹으면 거기서 돈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감귤을 먹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내가 감귤을 통해 갖고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감귤 그 자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이용. 이거는 조각 투자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자, 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청구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조각 투자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런데 감귤을 재배를 해갖고 우리나라 말하면 농협, 하나로마트 여기다 팔아요. 감귤을 팔아. 근데 요즘에 이제 음식물이나 이 과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감귤을 팜으로써 수익이 많이 증대하겠죠. 그죠? 그럼 감귤을 제3자한테 판매하면 돈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거를 투자자들에게 배분을 해줘요. 배당 형태로 배분을 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조각 투자다. 조각 투자가 증권성이 있냐 없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두 가지 이 기준이 있어요. 투자자가 감귤 농장을 실물을 소유했냐? 아니죠. 투자자들은 그 농부를 믿고 이 감귤 농장에 대한 수익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거지 감귤 농장을 직접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감귤 농장을 실제 갖고 있는 사람은 농부예요. 그죠? 그래서 농부가 자기 책임하에서 감귤을 엄청나게 재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귤을 재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슈퍼마켓에 팔거나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팔거나 이렇게 판매를 하는 행위.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얻고자 함이 이 투자자들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감귤 판매를 통해서 기대 수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이 경우에 바로 증권 성격이 있는 조각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감귤이 나왔는데 감귤 자체의 목적이 있어서 감귤을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 제주도에 있는 감귤보다 더 맛있어. 그러면 조각 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감귤을 제3자한테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내가 갖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증권성이 있는 조각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예시를 금융당국에서 아주 정리를 잘 했어요. 그래서 자,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각 투자가 아닙니다. 금융당국에서 인정하는 조각 투자가 아니고요. 그런데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그 수익을 그 지분대로 나눠 갖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서 이거는 증권이다. 그래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넣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조각투자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뭐 조각을 내 갖고 하는 거는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증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증권으로 만드는 방법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융당국에서 인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탁수익증권이라는 형태로 발행을 해요. 뭐 여담이지만 신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나와 조각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을 서로 이별시켜버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별. 그러니까 사람과 실물 간의 이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망하더라도 기초자산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아주 신기한 법적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사실 신탁수익증권을 토큰증권으로 만드는 법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거기서 라이센스를 받은 업체들이 신탁수익증권을 토큰증권으로 만들어서 유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 방법인데요. 투자계약증권의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술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미술품과 한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투자계약증권으로 만들고 고객들이 고객이라면 투자자죠? 투자자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투자계약증권에 투자를 하게 되는 형태인데요. 이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현재 유통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각투자 상품을 만들어내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신탁수익증권, 두 번째는 투자계약증권 요 형태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미디어에서 핫한 상품인 토큰증권이라는 이 증권은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만들어진 조각투자 상품을 구현하는 일종의 그릇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릇.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음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1강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나올 토큰 증권 그리고 투자계약 증권에 대한 사전 예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1강 마치겠습니다.